97페이지 오세요.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 특히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데 이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되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만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된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재판 청구권은 항상 해야 되죠. 외국인이 억울한 옥살이 했다면 항상 형사소송도 해줘야 되고 외국인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권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너희 나라에서 해주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외국인의 상호 보증이 필요한 것,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국범, 상호주의, 국범,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다. 법인은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옥살이 안 되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은 안 된다. 이 정도 보고 청원권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봅시다. 99페이지 청원법. 청원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분들 국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나 단체,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도 을 상대로도 청원할 수 있다. 피해 구제, 공무원 위법행위, 시정, 징계 요구뿐만 아니라 법률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해달라는 청원할 수 있고 4호,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3호, 4호, 그렇죠? 법령 제정, 개정, 폐지, 공공제도, 시설의 운영, 요 부분은 공개청원 대상이 되죠. 6조 청원 처리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공무상 기밀, 구제 절차 진행 중인 것, 허위 사실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모해청원입니다. 모해청원, 국가기관의 명예실추, 개인 사생활, 사생활청원, 3호, 5호가 주로 많이 나오죠. 3호, 모해청원, 사생활청원은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원은 문서 전자로 하고 전자적 방법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온라인 청원 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3호 법률 제정, 개정 폐지, 공공제도에 관한 청원의 경우에는 공개 청원할 수 있다. 공개 청원. 공개 청원은 15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면 30일, 15일, 30일 국민의 의견 들어야 된다. 자, 16조 반복 청원, 이중 청원은 완곡하게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1조 청원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줘야 된다.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90일. 그런데 공개 청원은 15일, 30일 빼고 90일입니다. 15, 30, 90. 기억하십시오.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라. 30일 이 신청. 그때로부터 15일, 15, 30, 90 갔다가 60 갔다가 30, 15 이렇게 내려오네요. 15, 30, 90, 60일 연장, 그 다음에 30일 이내 이 신청, 15일 이내 결정. 15, 30, 60, 90. 어떤 특성이 있죠?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고 국회법에 따른 청원은 과거엔 의원 소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건 합헌이었고 지금은 일정 수 국민 동의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청원과 차이점이에요. 국회는 법이 개정돼 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 동의 받아서 청원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법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두 국가기밀 관한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24조. 여러분들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끼리 대충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무조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끔 나오죠. 청원. 일반 법률 심사하는 경우와 달라서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필요 없다라고 자꾸 나오는데 아니에요.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국회가 문 닫고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사위원회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부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소관위원회입니다. 그러나 125조 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원칙은 소관위원회, 그 다음이 청원심사소위원회. 오케이? 그리고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60일간 연장할 수 있고 의장이 누구한테 통지하죠? 그 당사자한테는 의장이 통지를 합니다. 규정이 어디 있나요? 오케이. 8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처리 결과를 의장한테,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 하이라이트, 의장이 당사자한테 알립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국회가 아니고 의장이 알려요. 아래 국회 청원 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거 청원권 침해하지 않는다 했고 지방자치법 청원 여전히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과 다르고 재판 간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역시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붙일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 하이라이트 의장이 청원자에게 알린다. 알리는 주체를 자꾸 물어봅니다. 다 의장이에요. 지방의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지방의회 청원하도록 한 거 청원권 침해 아니다. 마지막 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 발송할 때 교도소장의 허가 받도록 한 거 이게 청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청원권 침해 아니고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비스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알선, 금품, 이익수수 요구 금지 처벌하는 거. 청원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출 OX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청원권을 제한하기는 한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인 것이고 어떤 사항을 청원 사항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 범위가 넓다. 이런 내용도 맞는 질문입니다. 청원권. 청원권은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좀 쟁점이 많아서 한 번 기출됐지만 이번에 경찰 간부에서 청원권이 또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난 직전 시험에서 나와서 조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재판 청원권 넘어가고 형사 보상 청구권. 피의자는 구차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 제도 자체는 제헌헌법에 규정됐죠. 제헌헌법에 규정됐다. 피의자, 피고인 구분하지 않으면 제헌헌법이에요.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 모두 제헌헌법이다. 그럼 틀리죠. 이렇게. 아래 보면 위헌인 게 있다 그랬어요. 무죄재판 확정으로부터 1년 이것은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보상 청구권의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 침해 정당한 보상과 개념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왜 소미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자꾸 튕겨나가나요? 음. 그리고 132페이지 그 판례 보면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청구권 침해.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권 관련해서 위헌 이거 두 개죠. 보상액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거 하나, 1년으로 기간 제한한 거 하나, 모두 침해다, 위헌. 자, 법률 봅시다.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 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 미성년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무죄 재판을 받거나 거짓 자백, 유죄 증거로 만들어서 또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인 경우 등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상액은 최저임금액 이상 하는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국가배상하고 싶으면 해라. 다만 일부를 받으면 나머지는 안 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 액수를 정해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상 받았으면 빼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할 법원을 무죄 재판을 한 법원 그리고 무죄 재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위헌 맞고 이제는 안날로 3년 확정으로 5년 대리인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죠. 보상 결정이 송달이 됐다. 송달이 된 후는 2년이죠. 안날로 3년, 이스날로 확정된 때부터 5년이고 송달일, 이거 2년 헷갈리면 안 돼요. 송달일로부터만 2년입니다. 보상 결정에 공시할 수 있고 또 무죄는 아니지만 연소 공소기관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된 피고인이 그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 치료 감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 판결 받은 경우 치료 감호도 병원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형사 보상 대상이 된다. 이것을 내용상 무죄라고 하죠. 면소, 공소, 기각 재판 받지 않았더라면 무죄 재판 받을 사유가 있었을 경우 내용상 무죄의 경우도 해야 된다. 나아가 유죄를 받았더라도 추가 구금한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때 헌법 가치 최신 판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죄 재판 혹은 내용상 무죄 재판 플러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받았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해달라는 거죠. 필요하죠. 불기소 처분, 불기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다만 거짓자백, 유죄 증거, 다른 범죄 사실 수사가 됐다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보상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송달되면 2년 내에 해라.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 청구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 보상 청구권은 완전히 다르죠. 형사소송법상 비용 보상 청구권 이것은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날로 3년, 무죄 확정 5년인 것은 똑같네요. 여러분들, 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권은 옥살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죄 판결은 받았고 내가 재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 쓰고 각종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한 아주 작은 금액의 비용 보상 청구권입니다. 무죄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형사보상 청구권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했는데 그 법원의 합의부, 이것도 똑같네요. 합의부 결정. 앞에도 합의부 결정이긴 합니다. 합의부 결정. 이건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하고 그 결정은 법원 합의부.
14조 합의부에서 한다고 했고 여기도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니까 내용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도 해주고 당연히 형사보상법상 형사보상 청구도 받아오면 합의부에서 모두 결정합니다. 동일합니다. 안날로 3년, 무죄재판 5년도 동일해요. 그런데 아까 기간 제한을 써서 뒤에 이제 판례가 달라지죠.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 그러면 보세요. 기출 OX 보면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과는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맞는 질문으로 했네요. 잠깐만요. 아, 오케이. 그럼 이 질문 제가 넣은 이유가 있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막상 청구를 하면 내가 받은 만큼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지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형사보상금은 예를 들면 1억인데 국가배상 청구 금액은 1억 5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 받았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을 청구하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초과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로 정리해야 되고 다만 그 받은 돈은 제외하고 준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깃줄이 3번이나 됐기 때문에 저도 틀려서 이걸 여러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령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공제할 뿐. 이렇게 잘 봤네요.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 거예요. 상급 법원 아닙니다. 그 법원의 합의부에서 검토할 뿐이지 그 법원의 합의부예요. 상급 1심이면 2심이 아니라 1심 법원에서 한다. 다만 결정을 합의부에서 할 뿐입니다. 무죄 재판을 한 법원 똑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형사보상 청구나 형사 비용 보상 청구는 똑같아요. 자, 15번 법행도 중요하다 그랬죠? 28조 형사보상 청구권이 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는 구금 여부를 묻지 않고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말씀을 드렸죠. 형사 보상 청구권을 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1차에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 1차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했지만 청원 건문은 직전 시험에 나왔고 형사보상 청구권은 작년 1차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도 잘 한번 봐두시고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자, 넘어갑시다. 판례들 보면 136페이지. 군인사법 무죄 선고 받은 때 돈 돌려줄 때 이것은 무죄 선고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상 무죄의 경우에도 돈 돌려주라라는 것이 형사보상 청구권에 관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헌법적 법률 해석 지문으로 봤죠. 형사보상 청구로 확정 1년 여러분들 이거 까먹지 마세요.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입니다. 반면 밑에 제척기간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으로부터
6개월은 합헌. 이건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형사 보상 청구는 확정 1년 위헌, 형사 소송법상 비용 보상 청구권, 무죄 판결 확정 6개월은 합헌.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도 아닙니다. 그 위에 형사보상 청구, 보상 결정에 불복 금지하도록 한 거,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침해. 그 다음 초과 구금, 형사보상 규정하지 않은 거, 평등권 침해. 이렇게 보니까 형사보상 청구권도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9번 키워드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했는데 형사 보상 청구권도 한번 봐두십시오. 자,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은 지난 2차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지난 2차에 나왔고 이번 1차에는 안 나왔죠. 그래서 요즘 청구권적 기본권을 제가 지금 마지막에 다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안 나온다고 하기에는 또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은 여러분들 판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성립 요건. 자, 139페이지 조문 먼저 보면 헌법에서는 공무상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공공단체 정당폐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걸 받아서 국가배상법 2조에서도 단서에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나아가 예비 군대원까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때 공무원한테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한테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 국가배상 청구의 내용 중에 생명 침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하지 못한다. 재산은 빠져요. 생명, 신체, 양도 압류 금지.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어도 국가가 책임져라. 외국인 아까 말했죠? 상호 보증,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상호 보증 필요하다. 다른 법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적용한다. 그래서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이 준용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됩니다. 구조 배상 신청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죠. 과거에는 필요였지만 지금은 임의로 개정됐습니다. 위헌 맞고 개정된 거 아니에요. 합헌이었지만 개정돼서 지금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법무부, 국방부의 심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성립 요건 보면 140페이지 공무원 또는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의 행위이다. 위탁받은 사인 교통할아버지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공무원에는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자도 포함된다. 직무상 행위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직무집행인지 여부는 실질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행위로 보여진다면 설사 그게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라도 포함된다. 외관으로 보겠다.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 오른쪽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불법 행위는 아니다. 다만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일 때, 행정부도 위임을 받았음에도 안 했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입법, 불법 행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법관의 재판,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의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잘못, 원칙 안 돼, 특별한 잘못 있을 때 침해. 판례가 24년 경찰 간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곧바로 잘못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의무 결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이를 정도로 이른 특별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지, 처분이 취소됐다고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 행위 근거 법률에 위헌이 났다고 해서 그 법률의 근거에서 처분을 한 공무원이 곧바로 배상 책임지는 것 아니다.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번에 또 24년 경찰 간부죠. 이사경관. 그러니까 입법이든 행정부 공무원이든 법관이든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하게 잘못하고 특별하게 잘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표현들 기억하십시오. 대상 책임자,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관리 감독 또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같이 병행해서 손해배상 책임져라. 국민의 입장에 생각한 것이죠.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입니다. 더블이면 국민 입장에선 좋죠. 그리고 배상심의위원회 결정 전치주의 역시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적 전치주의로 개정됐다. 소멸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서 국가배상 청구권에도 민법 등이 적용돼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도록 한 거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국가배상 청구권, 민법 등이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돼서 5년 지나면 소멸하도록 한 거 합헌 발표하세요. 기억하시고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중배상 청구 금지 합헌입니다. 원칙적으로 합헌이에요. 그런데 위헌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144페이지. 아까 그겁니다. 군인하고 공동 불법 행위로 제3자인 군인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돈 다 주고 국가한테 구상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받고 반면 대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네 것만 줬으면 됐지 왜 그것을 초과해서 줬냐? 너는 네 것만 부담하면 됐다라고 말해서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아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것까지 국가에 대해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재산권 침해라고 했죠.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비 군대원도 국가배상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합헌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규정한 거. 이것은 뭐죠? 형성하는 것이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형성하는 것이고 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사 적립법상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기산점,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다. 그러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다.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는 주관적 기산권, 또 시효기간 5년 이 자체는 합헌이지만 객관적 기산점 그대로 적용이 위헌. 민주화 보상법상 잠시만. 그리고 정신적 손해 관련해서 재판상 화해 간주 두 개 위헌이죠. 5.18 민주화 사건하고 그다음 과거사 민주화 보상법상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뭐랑 다르죠? 특수임무 수행자 정신적 손해보상 포함하는 것은 합헌인데 이 두 가지 사건만 위헌이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여러분들 끝이 보입니다. 구차원법에서 도입됐다라는 것이고 자연인만 되고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까지고 플러스 범죄 피해 방지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 당한 사람 16조 2호의 사람까지도 포함하죠. 내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돕다가 피해받은 사람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범죄 한정하고 있고 해외는 제외 합헌이죠. 생명 신체에 침해를 입었을 때만 하는 것이죠. 재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3조. 16조. 그런데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경우 피해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해야 돼요. 또 아까 16조 2호가 그거죠. 돕다가 다친 사람도 주겠다. 19조.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특히 1호가 많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망, 교사 방조, 해당 범죄 유발 등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사항, 지급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유발했는데 이거 어떤 차이였죠?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유발이었고 일반적 유발은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 유발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조. 국가배상법에 따라 다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1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배상 할 수 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금액 받은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외국인은 상호보증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형사보상은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지만 범죄 피해 구조는 어디? 검찰청이 하고 있죠. 검찰청. 발생한 날로 3년, 발생한 날로 10년, 송달된 때로부터 2년. 그리고 생명 신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한 것처럼 하나 더 써놨죠.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압류할 수 없다 했습니다. 생명 신체 피해잖아요. 전혀 양도 압류, 담보 금지 이렇게 됩니다. 150페이지 성립2호권 보면 기출 OX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과실로 사망 상해 입은 경우는 인정 안 되죠.
그리고 생명 신체 피해 한정이고 재산상 피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요건은 타인 범죄 행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배상 못 받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또 돕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 한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 긴급 피난 등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범은 제외된다. 범죄 행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교사 방조, 유발을 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죠. 검찰청에 신청한다. 안날로 3년, 있음날로 10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제외하는 거 합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5년 규정했던 것도 합헌이었어요. 5년. 지금은 10년으로 개정된 거죠. 5년도 합헌이었다. 다 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좀 여러분들 힘들었죠? 재산권 판례, 형사보상청구권 판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이제 재산권 정리해드렸으니까 바로 지금 청구권적 기본권 파트 한번 법률 조문 스스로 판례 기억나는지 정리하시고 이걸로는 이제 끝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두시고 재산권은 아까 메모하신 것들하고 선거권 관련해서 선거운동 방법 관련해서 조금 그거는 포스트잇 붙여놓으세요. 그건 좀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두시고 3권은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 해독에서 지금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압류 금지 내용? 네. 그거는 없어서 제가 메모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149페이지 그 아래다가 32조 규정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